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래프와 정비례, 반비례 29번부터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가열하기 시작한 지 1분 후마다 온도가 10도씩 올라간다고 한다. 표는 물을 가열하기 시작한 지 X분 후에 물의 온도 Y도씨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단 처음 온도는 0도씨이다. 다음 표를 완성하라 그랬네요. 자, 0일 때 0이고요. 자, 1분 지났어요. 1분 지나면 10도, 10도씩 올라가죠. 2분 지나면 20도, 3분 지나면 30도, 4분 지나면 40도 이렇게 되겠죠? 1일표를 보고 자,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라. 자, 이렇게 시간이요. 지금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다음에 위에가 10, 20, 30, 40이죠. 10, 20, 30, 40. 여기가 10, 20, 30, 40이면요. 1,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10, 2일 때 20. 이렇게 만나는 거 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만 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이값도 있다 그러면 여기를 선으로 쭉 이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쭉 이어지겠죠. 이렇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을 X1이라고 할 때 하루 동안 판매된 과자를 Y개라고 하고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이 300원일 때 하루 동안 판매된 과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축을 보세요. 이게 X축. 이쪽이 가격이죠. 원. Y축이 몇 개 판매됐냐입니다. 한 개의 판매 300원 그랬어. 300원. 여기가 300원이 200원, 여기가 400원이니까 여기 가운데가 300원 되겠죠? 요 부분이 300원입니다. 자, 300원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요점에 따른 가격은 개수는 40개. 40개를 판매합니다. 31번이요. 하루 동안 판매된 과자가 20개일 때 과자 한 개의 판매 가격. 자, 20. 이번에 개수가 20이요. 20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요점이죠. 요점은 얼마? 400원입니다. 다음에 x값이 증가할 때 y값의 변화를 구하라. 자, x가 증가하니까요. 가격이 증가하니까 판매가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죠, 그쵸? 감소합니다. 감소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이요. 그림은 두 변수 x,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자, 이런 모양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시 한 번 되풀이될 때까지 걸린 기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기라는 말을 써요. 주기. 여기서 보면은 x가 있죠. x가 커지면서 y 값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모양이 지금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주기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반복될 때까지 걸린 이 x의 값 보통 뭐 시간이라고 치면은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길이가 2죠. 이렇게 봐도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봐도 돼요. 이렇게 걸리는데 가는데 걸린 기간. 이것도 1부터 3까지니까 이것도 2가 되겠죠.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을 잡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기간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이요.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정비례 그러면요. 우리가 식을 외워야 돼요. y는 a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기억 보면요. y는 x 맞죠? 여기서 a 값이요. 여기서 a 값이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y가 a 값이 1에 해당하는 거고, 자, 니은 x, y는 1, y는 이렇게 바꿔봐도요, x분의 1 되죠? 이거는 이제 반비례입니다. 디귿 y는 x 플러스 1, 요 플러스 1이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건 이제 1차 함수라고 하는데, 1차 함수 배우고 나면 이것도 이제 정비례인지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정비례는요, y는 ax, 요 뒤에 숫자가 붙으면 안 돼요. 요것만을 정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과학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x와 y가 비례 관계다. 만약에 이런 플러스 1 같은 게 붙으면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이거는 1차 함수는 되지만 자, 1차 함수는 되지만 비례는 아니다. 아시겠죠? 자, 리얼 y는 자, 4분의 x. 요게요. 4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x가 지금 분모에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아까 요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요거는 분모에 이지수 x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비례고요. 요거는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거는 그냥 4분의 1 곱하기 x에서요. 요 a 값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A 값은요, 분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다 정비례가 되는 겁니다. 자, 미음이요. x분의 y는 마이너스 2. 이거 양변 x 곱해보면요.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비례 모양이 되죠? 미음도 정비례입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3. x가 분모에 있죠? 아까 이것처럼 분모에 있어요. 이거는 반비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것은 기억, 리을, 미음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5, 36이요. y가 x에 정비례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정비례한다면 y는 a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6일 때 y가 24 여기 6 집어넣으면요 a 값 나오죠. 4, 6, 24니까 a 값이 4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y는 4x 이렇게 쓰면 됩니다. 36번요. x가 9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것도 바로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 y가요. a 곱하기 x인데 9예요. 이렇게. a 값 구해보면 9가로 넘어가서 3으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비례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서는 1분에 1리터씩 일정하게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물통에 받고 있다. 자, 1분에 2리터입니다. 1분에 1리터. 물을 받는 시간을 x분, 받은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표를 완성하여라. 자, 1분에 2리터. 자, 2리터면 2분이면 4리터. 또 3이면 1분이 나왔으니까 6, 4면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와 y 사이 관계식은요. x가 2배 되면 y도 2배, 그쵸? 3배 되면 3배. 정비례이기 때문에 y는 a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1일 때 2. 자, 이거만 대입해보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a 값 2죠. 그래서 y는 2x 이렇게가 관계식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이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우리 정비례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자, 반드시 원점을 지나죠. 저기 0 대입해보면 y값도 0 나오죠. 그래서 맞고요. a가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다.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 맞습니다. 이 3번이요. a가 음수이면 2, 4, 4분면을 지난다.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감소하는 그래프. 그럼 여기 2, 4분면이고요. 여기 4, 4분면이니까 그것도 맞죠? a가 0보다 크면, 자, 이겁니다. 지금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점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돼요. 이렇게 두 점 있을 때 여기서 x값이 이렇게 증가하죠. x값이 증가했더니 y값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y값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5번이요.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작을 때 아까 요거였죠, 요거. 요거니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거 맞죠? 4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 0, 2, 4일 때 다음 중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입니다. x값 범위가 이렇게 점으로만 나오죠. 몇 개, 개수로만 이렇게. 요 점만 찍어야 되는 겁니다. 선을 쫙 그리면 안 돼요. 점만 찍어야 돼요. 얘의 그래프. 자, x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요. y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요. 여기 밑에 쓸까요? 0 집어넣으면 0, 2 대입해보면 1, 4 대입하면 2.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가져야 돼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죠? 그죠? 그 다음에 0, 0, 2, 1, 요 점이 4, 2. 다 맞네요.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벌써. 2번 보면은 점이 안 맞아요. 3번도 안 맞고,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5번 보면 이렇게 점은 맞지만은 선을 딱 그었죠? 문제 자체가 x의 범위가 몇 개, 숫자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점만 찍어야 됩니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0, 1일 때 다음 중 관계 y는 마이너스 5x의 그래프로 가장 알맞은 것. 이것도 점만 찍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5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5 이쪽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틀렸고요. 가능성 있어 보이죠?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일단 선으로 그린 것들은 다 탈락입니다. 이거밖에 없네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5, 0일 때 0.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5. 그러니까 5. 2번이 가장 알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이요.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다음 중에서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2x의 그래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죠. 수 전체니까 직선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번에는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안 되고요. 직선으로 그려지고요. 3분의 2면요. 이게 0보다 크죠. 그렇죠.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1번과 3번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점만 찍어보면 돼요. 1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3,2라고 돼 있죠? 여기 3,2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3을 대입하면은 2가 나오네요. 그렇죠? 1번이 맞고요. 1,3인데 1 대입하면 3이 나오지가 않죠? 안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3번이요. 다음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1x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차례로 써넣어라 했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점이 아닌 선으로 나타내고 오른쪽 어디요? 이게 보면 음수죠. 음수는 우리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어디? 아래쪽.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4번이요. 정비례 관계 y는 4x의 그래프가 점 a, 11을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예요. 대입하면 됩니다. x에 a 대입하고요. y에 12 대입하면 돼요. 곱해서 10이니까 a 값은 3이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이요.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보니까요. 그림에 이 그림 다 있네요. 2, x좌표 먼저 보는 겁니다. 2,a. 자, 2,a가 여기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x가 2일 때 y가 a예요.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나오죠. a 값은 마이너스 4.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6번이요. 점 3-a,5가 정비례 관계 y는 5분의 1 x의 그래프 위 점일 때 상수 a의 값. 자, 이것도 x좌표고 이게 y좌표입니다. 자, y에 5 대입하고요. 자, x에 3-a를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풀어보면요. 양변에 5 곱하면은 이거 날라가고 여기 25 되겠죠? 여기서 a가 이 좌변으로 넘어가고요. 25가 일로 넘어가요. a가 일로 넘어가면 a. 25가 일로 가면은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2. a 값은 마이너스 22.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7번이요.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대입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가 나오죠. 4가 나와야 돼요. 틀렸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틀렸네요.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죠. 그것도 틀렸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맞죠? 요게 맞습니다. 2 대입하면은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8번이요.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2,-6을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x좌표에 2, y좌표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대입합니다. 곱해서 이거 나오려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9번이요. 그림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요 점이 있죠. 그렇죠? 점 하나가 식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 그래프에서는 점 하나가 식 하나.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2분의 1입니다. 이걸 대입합니다. y에 2분의 1 대입하고요. x에 마이너스 2 하고 a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2a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이 이거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되고 4분의 1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0번이요. 그림은 두 정비례 관계 y는 ax, y는 bx의 그래프이다. 상수 a, b에 대하여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먼저 볼까요? 이렇게 y는 bx인데요. bx가 지나는 점이 3,2라고 돼 있죠? x가 3일 때 y가 2입니다. 2는 3b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값이 구해지죠? b가 넘어가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직선에서요. 자, a 값 구해볼게요. 여기 지나는 점이 요 점이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1 곱하기 a 값 바로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3분의 2 더하면 되겠죠. 3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1번이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두 점 1,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b를 지날 때 a, b의 값을 구하라. 자, 요 점이 숫자죠. 요거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4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4는 1 곱하기 a니까 그냥 바로 a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요 식을 써보면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또 마이너스 1,b를 지난다고 돼 있어요. 이 점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y의 b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되겠죠. b 값은 4. a랑 b를 곱하라고 했네요. 곱해보면 4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이요. 그림과 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내는 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뭐다? 정비례구나 라고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y는 정비례식이 ax다 라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전까지는 좀 쉬웠죠? 자, 이건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프 보고 우리가 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정비례구나. 그리고 식은 요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요 선 중에서 이렇게 우리 정수, 이쪽도 정수고 이쪽도 정수인 걸 찾아요. 요거 만나는 점 중에서요. 좀 애매하잖아요. 딱 보면 여기 정수인 점 보이죠? 그렇죠? 요 점을 보는 겁니다. 요 점을 보면 x가 3, y가 4 이렇게. 그렇죠? 요 점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가 4고요. x가 3이니까 3a. a 값 구해보면 3으로 나누면 3분의 4. 다시 여기다가 써서 답을 말하는 거예요. a 자리에다가 y는 3분의 4x 이렇게. 여기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 같은 거 보고 이제 식 알아내는 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3번이요. 그림과 같이 원점과 점 마이너스 6,1을 지나는 직선에 나타나는 식은, 자, 이것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자, 이거 그래프만 보고서 이거 정비례구나 라고 알고 요 식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식을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6,1을 지난다 이걸 쓰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a. a 값 구해보면 넘어가서 나누면 마이너스에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답을 a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쓰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 중요한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이요. 점 P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의 점이다. 이 직선 위의 점 P 좌표를 2,K라고 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2,K, K. 자, 미지 쓰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요. 또 정보가 여기 또 있죠. 그쵸? 요거 먼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보, 정확한 정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대요.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정비례구나 라고 하고 식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식 쓰는 거 자체가. 이것만 쓸 줄 알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고. 지금은 이제 그래프 하나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게 딱 나오지만 앞으로는 그래프 여러 개 점점 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그거에 맞는 식을 착착착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정비례니까 이렇게 썼고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a 값이 2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y는 2x구나 라고 이 식을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대입하는 거야. 자, P는요, x가 2일 때 y 값이니까 x에 2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나오죠? k 값은 4. 이렇게 풀립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5번이요.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반비례는요, y는 x분의 a. 자, a는 0이 아니고요. 자, 요게 반비례 식이에요. 근데 반비례는 두 개 다 외우세요. x 곱해가지고 x, y는 a. 이것도. 두 가지 형태를 둘 다 외우고 계세요. 반비례는 이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면은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a는 0이면 안 되고요. 자, 기억 보면 y는 4x. 이거는 정비례죠. 자, 정비례고요. x, y는 2. 자, 여기 두 번째 모양이죠. 반비례입니다. 여기 바꾸면 y는 x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a를 비례 상수라고 해요. 정비례도 그렇고 반비례도 그렇고. 자, d가 x 플러스 y는 1. 이거 y는 이렇게 바꿔보면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죠. 자, 이거 플러스 1 때문에 정비례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그죠? 이름을 나중에 배우면 이제 1차 함수라고 배웁니다. 이거는 둘 다 아닌 거고요. 리얼. 자, x분의 1이 있죠. 자,
y는 x분의 요거까지만 있으면 반비례인데 플러스 2가 있죠. 요거 때문에 이것도 반비례가 아니에요. 여기 붙으면 안 돼요. 요거 없어져야 됩니다. 요거 있는 거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워요. 분수함수라고 해서 나중에 배웁니다. 근데 요거 없어야지만이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미음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자, 요 모양이죠.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비례가 맞습니다. 여기 음수 때도 상관없어요. 자, 비읍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것도 플러스 1이 있죠. 그쵸? 요거 없으면 정비례가 되는 건데 요거 있으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차함수입니다. 니은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 자,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비례하면 식이 y는 x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y는 a. 보통 답을 쓸 때는 요 표현으로 써주세요. 일단 식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래서 x랑 y랑 곱한 게 a. 여기서 x, y 값 주어지면요. 반비례에서는 두 개 곱한 게 a가 됩니다. 56번에 x가 a일 때 y가 4. 2, 4. 그럼 곱하면은 8. a 값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분의 8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57번이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3. 이거 두 개 곱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죠? x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돼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인이가 사탕 40개가 있어요. 40개를 x명에게 나누어 줄 때 한 명이 받는 사탕은 y개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한 명이 다 가져가요. 40개를. 그럼 40이면 되겠죠. 두 명에게 나눠주면요. 두 명이 나누면 40을 2로 나누면 되겠죠. 나누기 하면 20 이렇게 돼요. 4명이면 40을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0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x명에게 사탕 y개씩 주니까요. x랑 y랑 곱한 게 전체 40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우리 나눗셈보다는 곱하기가 좀 느낌이 오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반비례는요. 요것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5명이면 5 곱하기 8, 5, 8, 40 이렇게 되고 8, 5, 40, 10이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에서 관계식을 구하라면 아까 관계식 이거죠. 이걸 y는 이렇게 써주면 x로 나눠주니까 x분의 40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0번이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반비례는요. 곡선입니다. 제가 쌍곡선이라고 그랬죠. 이름은. 이렇게 그려져요.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a가 음수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a가 0보다 크면요 1, 3, 4분면을 지난다. 맞죠? 1, 4분면 여기 2, 4분면 3, 4분면 4분면이니까 1과 3, 4분면 지나는 거 맞고요. a가 음수이면 2, 4, 4분면 맞죠? 3번에 점 1, a를 지난다. 자, 이거는요 1 대입해 보세요. x에 1 대입하면 1분의 a가 a, y값이 a 나오죠? 1, a 맞습니다. 4번이요. a가 양수이면 양수 x에 대하여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a가 양수이면 그랬어요. 양수이면 좀 요 그래프예요. 요거하고 이쪽을 보는 거고요. 요 중에서도 양수 x에 대하여 그랬죠? 요쪽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쪽 부분. x가 양수인 부분. 여기는 x가 음수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그래프를 보면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보세요. 여기서 x값이 증가하죠?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게 땅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땅이 있고 항상 이게 방향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땅 위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고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어가는데 이게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이면 감소고요. 오르막길이면 이것처럼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요. 오르막길이죠.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근데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x가 증가하는 방향이거든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가지고 묻는 거기 때문에 보통 x가 증가하는 거는 고정입니다. 보통 x가 증가할 때 y 값의 변화를 우리가 증가 감소 함수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이면 감소 함수고요. 오르막길이면 증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내리막길이죠. 감소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거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대학교 들어가서도요. 앞으로는 함수 뭐 증가나 감소는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번이요. y는 x의 a배한 만큼 변화한다. 자, 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써볼까요? y는 x의 a배. 그러니까 y는 x의 a배면 이렇게 되죠. 자, 요거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게 아니죠. y는 여기 x분의 a잖아요. 그렇죠? 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은. 이거는 이제 정비례예요. 이 뜻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1번이요.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점으로 주어졌죠. 몇 개로? 하나, 둘, 셋, 네 개 주어졌네요. 다음 중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로 가장 알맞은 거. 이렇게 주어진 게 점으로 몇 개밖에 안 주어지면 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x값의 범위가 수 전체다 그러면 선으로 표현되고요. 여기는 이제 점만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 선으로 이어진 거는 다 안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요 값이 1 나오죠. 마이너스 1 대 1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 나오고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 이렇게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일 때 1이면 이쪽 2, 4분면인데 이건 아니죠? 틀렸고요.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 1 이렇게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2에 해당하는 게 요점 맞죠?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2 1일 때 마이너스 2가 여기고요. 2일 때 마이너스 1은 여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2번이요. x값이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 이번엔 수 전체일 때요. 다음 중에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수 전체이기 때문에 선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다 선이네요. y는 x분의 4 그래프입니다. 반비례. 여기가 양수죠. 양수면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 틀려보면 이렇게.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자, 여기 1,4 써있죠? 1일 때 4.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3번이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점 a, -3을 지날 때 상수 a가 이게 x좌표고요. x좌표고요. 이게 y좌표예요. 그래서 x에 a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y에 -3 이렇게. 자, 이걸 풀면 되겠죠? 풀면은 자, 여기 a를 양변에 곱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에서 좀 써볼게요. 자, 이거 푸는 방법이 a 곱하면 얘가 올라가고요. -3 나누는 게 내려가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우세요. 이런 모양에서는 요거랑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a 이렇게 되고 -3분의 9니까 -3. 그래서 a 값은 -3 이렇게 풀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 보여드리면은 반비례 그랬죠. 반비례. 자, 반비례는 이 두 개 곱한 게 어떤 a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한 값이. 자,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이 모양도 같이. 반비례 가면, 곱이 이 a 값이 나오면 되는구나. 이 식에서 이 a 값이 9란 말이에요. 9. 그러니까, x, y 좌표가 이렇게 두 개 곱해가지고 9가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암산도 되죠. 두 개 곱해서 9 나오려면 a 값이, -3이면 되겠네. 라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반비례할 때는, 자, 요거를 같이 외워서 두 개 곱한 게 이 비례상수인 a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반비례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이요. 다음은 반비례 관계식의 그래프이다. 상수 a 값을 구하라. 이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자 점을 대입해보면 x가 -1일 때 y가 a예요. -1일 때 a니까요. 풀어보면 a 값이 -2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두 개 곱한 게 여기 얼마? 4가 된다 그랬죠? 곱해서 4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2 이렇게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면요. 반비례 그러면 곱한 게 비례상수이고 4 되는구나 라고 해서 좀 간단한 정수로 나오는 것들은요. 암산으로 다 돼요. 이렇게 푸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요. 자, 65번이요. 점 -a, 6이 반비례 관계. 자, a 그래프이다. 상수 a가. 방금 한 거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반비례이기 때문에 자, xy 곱한 게 얼마? 비례상수인 1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곱해서 12가 돼야 돼요. 6이니까 a 값이 2면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이렇게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플러스 12가 나오겠죠. a 값 -2. 쉽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6번이요. 다음 중에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점. 자, 이거 점 하나씩 다 대입을 해도 돼요. 다 대입을 해도 되는데 좀 귀찮잖아요. 분수 계산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 xy 곱이 얼마? 곱해보면 -3 이렇게 곱해서 -3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보기 중에서. 여기 보기 중에서.
자, 곱해서 뭐 되는 거? 마이너스 3 되는 거요. 보겠습니다. 곱하면 이거 3 나오죠? 틀렸고요. 곱하면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이게 답이에요. 3번에 곱하면 이것도 3 나오니까 틀렸고요. 이것도 곱하면 3이니까 틀렸고, 곱하면 이것도 3 나오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